네, 금요일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까지 정리해보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들 잠시 후에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섹터 내 종목들이 다소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7%, 2%까지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DB하이텍은 강보합권에서 이스페타시스 1.5%가량의 오름세, LG디스플레이가 3.9%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2차 전지 화학주단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4.9% 강세, 포스코 퓨처엠도 2%대 강세 흐름, 무엇보다 엔캠도 3.23%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는 표정이 좋고요. 무엇보다 자동차 섹터 쪽에 상당히 강한 화력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L 여전히 16%대 강세 흐름 띄면서 저희 머니맵상에서 강조 표시되어 있고요. 일부 부품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도 그리고 상승 폭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있고요. 뷰티 종목들도 함께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만한 쪽은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또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좀 차게 쉽게 하는 그런 리포트를 또 냈더라고요. 가짜 반등이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일단 아마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항상 좀 노이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삼성전자가 10% 올랐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반도체들의 어떤 바닥을 탈출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 기관 투자자들, 사실 국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 투자들이 제일 투자 잘하는 것 같아요. 수급도 이렇게 몰렸고 좀 살펴보면 대만의 디램 업체라든지 낸드 업체 쪽에서는 이미 최근 5영업일 동안 한 30%대의 어떤 주가 상승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포스에서도 하반기 재고가 감소될 것 같고, 그리고 AI 수요로 낸드 플래시 가격을 지금 한 3분기부터는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에 반등한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주가들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퍼즐 중에서 저는 가장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먼저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선행 지표인 신규 주문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재고 순환 지수 같은 경우도 5개월 연속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퍼즐인 중국 IT 수요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최악의 국면에서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저는 반도체 쪽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이죠. 일단 이제 다가오는 3월에 엔비디아가 GPS 컨퍼런스를 개최를 할 건데, 계속되는 이제 그 어떤 차세대 칩의 발열 이슈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CPO 기반한 기술을 아마 좀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가는 아마 기술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유리기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XL 3.0 세대가 도래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HBM이 들어가지만 엣지 단에는 이제 소캠을 이제 사용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또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좀 바닥을 기어오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도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는 언제나 좀 노이즈가 끼어 있었던 듯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일정 체크할 부분이 엔비디아의 3월 컨퍼런스 일정입니다. 그때 유리기판, CXL, 소캠 전반적으로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반도체 종목들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우리도 좀 주목할 때가 됐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주셨죠. 자,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QNC. 이 종목 최근에 저희 잠금 해제 코너를 통해서 좀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달라지는 2025년이라는 소제목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적인데요. 앞서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반등세가 이제 트랜스포스를 통해서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익 QNC도 실적의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적 조금 있다가 반등할 겁니다.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이고요.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IT 디바이스 수요 안정화 그리고 재고의 정상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추세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수요 증가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25년도는 쿼츠 매출액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은 역시나 기대치를 하회할 것 같습니다. 안 좋죠. 네, 영업 적자 아마 적자 전환해서 30억 정도 적자 날 것 같고요. 일단 쿼츠 같은 경우는 전분기랑 좀 유사하게 견조한 수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제 모멘티브가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세라믹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티브 상장하는 부분들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도 4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겠으나 2025년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모멘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거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도 해주셨는데 앞서서 주가는 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익 QNC도 레거시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가 반등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오늘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의도에서 이제 IT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영원히 좀 바뀌지 않는 코멘트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야 된다. 예. 저퍼에 팔아야 된다. 그게 IT 투자에는 아직도 저는 조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 사서 정말 이제 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요가 정말 좋고 야 되게 IT가 잘 팔리는구나. 그때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한 1조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쿼츠 쪽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향으로는 이제 D램 원비 전환 그리고 낸드 쪽에 V9 정도가 아마 전환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일본 경쟁사 점유율을 대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쿼츠 같은 경우는 올해도 YOY로 한 1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중국의 이구원신에 대한 IT 수요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조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오려면 결국 이 세트단에서의 쌓여있던 재고가 감소돼야 되는데 예. 작년보다 올해 초에 지금 한 마이너스 50% 정도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반등 그 전에 먼저 이제 재고 수요가 좀 재고 소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세트 수요가 좋아지고 레거시 메모리 쪽에 생산 증가가 나타난다면 동사 실적에 반영이 될 건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생산 증가와 이 동사 실적의 반영에는 6개월의 시차가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나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익 QNC 지금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기보다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원익 QNC의 목표가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1차는 2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T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원익 QNC 한 3%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2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현재 2만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원익 QNC의 주가,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컨퍼런스 일정이나 이런 것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어제부터 좀 들썩들썩했던 엔터주네요. 하이브입니다. BTS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 올해인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하이브도 역시 실적 먼저 살펴보죠. 네. 4분기 실적 매출액은 한 6,8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900억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아티스트 앨범 활동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진, BTS의 진, 그다음에 세븐틴, 엔하이픈, 뭐 TXT, 아일릿 같은 친구들이 이제 발매가 있었고요. 공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세븐틴, 엔하이픈, TXT 글로벌 투어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연차들의 안정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에 대한 수익 반영도 일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올해 상반기는 J-hope 솔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세븐틴도 부석순 유닛 활동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인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나 라틴, 일본 쪽에서 세 팀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저는 하반기인데요. 제가 제 주변에 아미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예.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물어봤죠. 혹시 마음이 바뀌었냐? 1년 반 동안 마음 바뀌었냐 했더니 아니, 나는 18개월 동안 돈을 모아놓고 있었어. 이제 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팬덤이 유지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주가적으로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이, 사실 월드 투어를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딱 확정되자마자 10% 이상 상승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이브 1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 분명히 이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전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BTS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BTS 컴백으로 인해서 앨범, 그리고 공연, 그리고 뭐 MD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붙으면서 저는 고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과거의 팬심을 앨범의 어떤 수치로 보여준다면 저는 멀티플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저는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저는 영업이익까지도 좀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저평가돼 있을 때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BTS 물론 각 멤버들이 각각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2025년은 완전체 복귀의 원년이 될 예정입니다. 팬덤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정말 고스란히 응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올해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BTS의 완전체 일정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가를 좀 특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키워드입니다. BTS 컴백인데 지금 계속해서 BTS 컴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저희가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일정을 조금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 6월 11일이 되면 지민과 정국의 저녁이 되면서 BTS 전원이 군필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직전 판매된 앨범이 22년작인데 판매량이 350만 장 이상이었고요. 상당히 뭐 2000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43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그런 팬덤의 어떤 수치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완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솔로 활동을 좀 했잖아요. 예. 멤버들이. 그러면서 저는 건재한 팬덤 지표를 여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 데뷔가 전 또 기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전반적인 어떤 완전체 컴백하고 나서의 앨범 판매량은 충분히 전에 판매했던 앨범 판매량 넘어설 수 있고, 그 앨범 판매량은 곧 공연 어떤 모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좀 집중해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붙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터사들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들 내놓을까 굉장히 또 집중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티스트들의 일정들도 중국의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BTS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아이돌의 표본이죠. 이번 올 한 해 완전체 활동은 거의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엔터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이브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1차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브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 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